실수에 B가 들어가는 거고. 자, 봅시다. 보기 없이가 앞으로 항상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기 의존해버리면 자기 실력인지 보기 부조인지 구분이 안 되고 피지컬 안 길러진다고. 자, 항상 촉발하는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전개 방식으로 봤을 때 배경 세팅하고 가잖아. 춘일, 시간적 배경 세팅. 그럼 얘들아 봐. 봄이 왔을 때는 크게 세 가지 경우예요. 자, 일단은 그 시절 사람들은 어차피 유교적 가치관으로 살았어. 유교적 가치관에서 봄이 왔다? 라고 해서 느낄 만한 게 이 사람이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아무래도 탈속적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묻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즉 자연친화일 거야. 그럼 이 나름대로 자연친화하면서 뭐 수양이나 이런 얘기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연에 파묻혀서 좋아. 그래서 풍류. 세 번째는 일상.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분류야. 그런데 잘 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너무 부족해요. 궁핍해. 아니면 부유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됐어? 이도저도 아닌 중간이 있을 거고. 자, 일단 이 기본적인 세팅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봄이 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 뻐꾸기가 부채 때, 그래서 뭐 하겠대? 놀러 가자고 부채나? 아니요, 일하자고 부채잖아.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봐. 쟁기를 얻었다. 호미를 얻었다. 목적어 서술어. 자, 개념으로 안 간다. 수능에서 안 나온다. 내신 대비로는 개념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수능 대비로는 이딴 거 다 필요가 없어. 근데 봐.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했대.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의 상황이 나오죠. 궁핍하냐 가난하냐? 가난해요. 왜? 자, 이 시절의 경제체제는 농경이야. 그럼 농업경제체제에서 생산수단은 뭐니? 토지 플러스 노동력이야. 자, 그럼 봐. 토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작의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 자기는 토지도 있고 아마 노동력도 있었나 봐. 그런데 경작적으로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빌리고 있잖아요. 생산수단을 빌리고 있다고. 생산수단이 없어. 쟁기를 얻는다. 호미를 얻는다. 생산수단이 없잖아요. 씨앗 생산수단이야. 근데 봐. 그 씨앗인 생산수단조차도, 즉 시드머니조차도 쥐가 파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살래라고 부정적인, 좀 더 정확하게는 가난한, 좀 더 정확하게는 궁핍한 상황을 읽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아, 궁핍하구나. 그러니까 궁핍한 것을 탄식하는 노래구나. 로 주제가 이어진다는 게 보이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략 이후에 이게 심화되는지 전환되는지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심화되고 있죠. 왜? 배틀북도 뭐야? 얘도 생산수단이야. 그때는 간해수공업이잖아. 옷감을 짜는 게 배틀이잖아요. 그런데 뭐 노동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애초에 뭐 면화나 이런 게 없었겠지. 그러니까 생산수단도 지금 놀리고 있는 거야. 소시를 버려놨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잖아.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럼 봐. 궁핍한 가난한 상황이 심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이건 심화되는 거라니까 얘들아. 심화 변화는 다르다 그랬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심화는 뭐야? 부호가 그대로 가는 거야. 변화는 부호가 반대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수를 표현한 수직선을 놓고 보잖아요. 이런 거야. 내가 지금 궁핍한 상황이 더 가고 있으면 이건 뭐라고? 심화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적분 배웠을 때 속도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자, 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바뀌었어. 그럼 봐.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뭐냐면 변화, 개념어, 동의어, 전환이야. 알겠니? 국어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 국어에서 쓰이는 변화와 전환이 이런 걸 의미해요. 바뀌는 걸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부호가 바뀌어야 변화, 전환이야. 물론 이 변화를 섞어서 쓰기도 해요. 뭐 변주라는 표현으로 애매모호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수능 개념화 기준이야. 수능 개념화 기준으로 변화는 뭐라고? 전환은 뭐라고? 아예 부호가 바뀌어야 돼.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봐봐. 가난한 상황을 계속 나열하면서 가난한 상황이 계속 심화돼서 표현이 되고 있잖아. 궁핍한 상황이, 마이너스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라고. 얘는 그래서 심화야. 전환 변화 아니야. 알겠니? 여기는 그래. 근데 나중은 좀 달라질 거야. 좀 이따 볼 거고. 계속 봅시다. 세시상망 명절제사는 무엇으로 회올리며. 자, 그런데 봐. 여러분.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의례죠. 의식이죠. 원근 친척 내빈 왕객은 어이하에 접대할 거. 접대를 걱정하고 있잖아. 의례 의식을 걱정하고 있잖아. 이 얼굴 지녀에서 어려운 일 하고 많다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봐봐.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느끼는 정서는 뭔 것 같아요? 질문. 포기 좌절이야? 아니면 극복 의지야? 이런 것도 중요한 거야. 자, 봐. 여러분이 9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자. 얘는 이미 포기한 애들이에요.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자. 얘들아. 자, 전신 문신을 딴 중3이 있다고 생각해봐. 걔가 고3이 됐어. 수능을 걱정할까? 수능이 뭔지도 몰라, 걔네는. 수능 날짜가 며칠인지 알지도 못해요. D- 며칠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 애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해됐냐? 관심이 크다.
관심이 크면 클수록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요? 관심이 커진다? 그래, 얘네는 1등급으로 수렴할 애들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셔야 된다니까. 자, 그럼 봐. 지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 그럼 봐. 누가 걱정을 하겠냐? 9등급이 올해 수능 조질지 걱정하겠냐? 1등급이 올해 수능 조질지 걱정하겠냐? 오히려 1등급에 내린 애들도 불안해하죠. 왜? 1등급 안 나오면 좆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한다. 불안해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 사실은 내가 이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 얘는 이미 그냥 포기해요. 얘는 뭐야? 사실은 극복 의지야, 얘들아. 그래서 딱 0을 두고 이 사람 어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 극복 의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최소한 걱정을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기억, 니은, 디귿을 봤을 때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은 심화예요. 기억, 니은으로 갈수록 이 사람은 궁핍한 상황이 더 마이너스로 가는 심화야. 그런데 잘 들어. 디귿. 그러면서 디귿 다음으로 가잖아요. 디귿 이후에 A로 가잖아. 여기서 잘 들어. 여기서는 전환이 돼. 갑자기 무슨 얘기지? 잘 봐.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원수 궁기. 자, 자신의 가난이 궁핍한 거죠? 귀신이죠? 이 궁핍한 귀신을 어떻게 여일까? 여기다 어떻게 죽여버릴까 싶은 거야. 그래,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없는 살림에 술의 후량. 접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설득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송하자 가라고 설득한 거야. 그러다가 누가 궁시렁 하겠어요? 궁기겠지. 그러면 이거는 화자는 나야. 여기 화자는 궁기야. 궁기가 뭐라고 설득에 대해서 반론 펴요? 야, 너 친구 있어? 너밖에 없잖아. 우리 평생을 같이 했는데 지금 와서 나를 꺼지라 그런다고? 에헤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 맞네. 이해됐어요? 맞네. 야, 무정한 세상도 다 나를 버리는데 너는 나를 아니 버리는구나. 맞네. 야, 우리 같이 살자. 라고 궁핍한 귀신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안무지조까지 가버렸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봐. 이건 뭐라고? 이거는 전환이라고. 왜?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지향이 어디였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뭘 멀리했어? 가난을 멀리했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지향이 바뀌었어. 가난을 수용하겠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에너지가 어떻게 간 거냐? 이렇게 간 거라고. 자, 지금 자신 상황은 한 7등급 정도 된다고 치자. 나의 현재는 7등급이야. 그런데 나의 꿈은 어디야? 1등급이었던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초반부까지는 여기로 가다가 딱 A에서 누구의 설득을 듣고 궁핍한 귀신의 설득을 듣고 아예 그냥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해됐니? 그래서 A의 기능은 뭐라고? 전환이야. 그 전에 지향은 가난을 멀리하는 거였는데 이 A 이후의 지향은 궁기의 설득 때문에 가난을 가까이 하는 거 이제. 이해됐니? 가까이 하는 바꿔야 뭐 얘기야? 수용이야. 이렇게 엄밀하게 잡으셨어야 돼. 그래야 답이 깔끔하게 딱 하고 떨어지고 그래야 이상한 헛소리를 안 해요. 쌤, 올려주세요. 품1에 올라온 오해설 올려주세요, 지금. 그래서 이 모자란 인간들이 모자란 해설을 하는데 왜? 지들도 사실 잘 몰라. 수업 들어오면 알잖아. 아는지 모르는지. 오케이? 필기하시고. 자, 그런데 나는 사뭇 다릅니다. 볼게요. 서산에 돋친 볕 비추고 구름은 늦지막이 내리는데 잘 봐. 지금 얘도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잡초 같은 거 빨리 매줘야 돼요. 그런데 뭐래? 둘에 여유가 넘치네. 부유하죠. 그리고 봐라. 차례를 정한 일이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미. 글씨의 동경은 어떤 동경이야? 그래. 즉, 이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수예요. 그 공동체의 규율, 그 공동체의 삶, 그 대표적인 게 둘에. 둘에는 순번대로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긍정하는 거죠. 왜?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봐. 전부 다 뭐야? 생산량이 많잖아. 부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버니까 얼마나 좋아.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특이하게 나와서 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야. 대조예요, 그러면. 그럼 당연히 출제야. 어떻게 출제가 돼? 자, 문장구조 잡는다. 아무데나 문장구조 잡는 게 아니야.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엄밀하게 잡으실 때 문장구조 잡는 거야. 그럼 봐. 하늘이 삼기다라는 단어가 몰라도 괜찮아. 하늘이 만든 이 나의 궁기를, 나의 곤군함을 어떻게 하겠어? 뭐 하고 있어? 수용하고 있죠. 여기도 봐. 하늘이 너희 이 생산량을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해됐니? 얘도 수용이라면 수용이야.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수용이야?
자, 슬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꿈이 농구선수였고 배구선수였어요. 그때는 센터를 했어요. 골밑의 재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키가 지금까지 안 클 줄 몰랐어요. 진심이야. 아, 진짜 1년에 0.5cm만 10년만 컸어도 180 넘었을 것 같아. 근데 결국 2K예요. 두 번째,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 잘생겨져서 아이돌 같은 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 얼굴로 살고 있어요. 그럼 봐. 하느님 만드실 때 내 왁구를 만드셨고, 자,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랑 차은우가 얘기하는 게 같냐? 그러면 둘 다 똑같은 태도, 공통적 태도는 뭐야? 수용이야. 왜? 이 차은우가 100억 받으실래요? 왁구 랜덤으로 돌리실래요? 차은우면 100조를 줘도 안 돌려요. 나도 근데 약간 내 얼굴에 약간 자부심이 있어서 제가 100억은 줘도 안 돌릴 것 같다. 아, 선생님 너무 자만심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보다 더 없어질 수는 없어. 이거라도 있어야 돼. 한 1조 정도 주면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봐라. 둘 다 수용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하늘에 대한 자세가요, 나는 수용이지만, 예찬을 하겠어요. 아유, 어쩔 수 없지겠어. 어쩔 수 없지지. 차은우는 하늘한테 감사해야지 않냐? 이거 양심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건 예찬이지. 이해됐어? 이해됐냐고. 자, 이제 빨리 다른 강사들의 해설을 봐. 끝났어, 그러면. 무슨 이해돼요? 그래서, 가는 예찬일 수가 없지. 근데 나는 예찬이라니까, 이 사람들아. 차은우로 태어났으면, 하느님한테 감사해야지. 얼굴 부자로 태어났잖아, 여긴. 여기는 얼굴 그지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알았어, 씨발. 어쩔 수 없어. 40살 됐으면 이제 내가 왔고 그냥 인정할게. 여기는 똑같이 어차피 수용이야. 하지만 여기는 하늘을 예찬하진 않아. 여기는 예찬한다고. 됐니? 이걸 해설을 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자, 여기 볼게, 여기. 그래서 5번 선지부터 볼게. 하늘과 하느님을 베이노는 수용은 했다니까요. 하지만 예찬하진 않아. 차은우는, 우리 얼굴 부자는 당연히 수용하실 거고 당연히 예찬도 하지. 양심이 있으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는 가난한 사람, 여기는 부자. 됐습니까? 깔끔하게 정답은 5번이고 이걸 뭐 예찬이니 아니니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제 하나씩 본다. A에서 술도 없는 인간, 술이 뭐야? 밥도 못 해 먹어. 솥도 지금 다 녹슬었어. 솥도 없고 밥도 없는 사람이 술을 가져오잖아. 왜? 예우를 표현하는 목적은 설득해서 꺼드시라고. 정확하죠? 얘들아, 수학량이야. 니네가 차은우라고 생각해봐. 거울 볼 때마다 만족하지 않겠니? 만족하셔야지, 그 정도면. 나도 수용하고 사는데. 3번 선지. 화자와 군기의 관계를, 화자 너희의 관계를 운명적이다. 그래, 수용하고 있잖아. 운명적이지, 그럼. 이해됐어? 더군다나 A를 넘어가면서 이제 성형, 아니면 피부과 이런 거 포기했다고. 실수. 당연히 하늘이 나를 위해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드셨네. 가 될 것이고. A, 그래. 뭐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운명이고. 왜? 하늘에 또는 하느님 절대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수용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수용을 하는 것이지 예찬이냐 아니냐는 다르다고.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수용하고 있다니까. 뭐라고? 만족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4번 선지로 바꿔 쓰자면 여긴 뭐라고? 말 그대로 수용이고, 여긴 뭐라고? 만족하고 기대하겠죠. 저는 5번 끝. 됐니?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저는 나름 연애를 좀 해봤어요. 연애를 이제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야. 이 모쏠 새끼들이 문학을 가르치니까 사람 감정을 알겠니? 얼굴 보면서 또 이제 그런 거 못 믿겠는데 그러지 말고. 또 이제 또 그렇다고 내가 옛날 여자친구 사진들 이렇게 올리면서 얘 나랑 사귀었다 이렇게 인정할 순 없잖아.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필기하시고. 넘어갑시다. 32번. 자, 봐. 가의 인식전환 있어, 없어?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잘 들어. 인식전환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있다니까. 근데 어디에 있냐? 자, 끊을게. 자, 봐. 계절의 변화는 있어. 어디에? 촉발되는 부분에. 왜? 봄이었잖아. 뭐 해야 돼, 이제? 겨울에는 놀다가, 봄이 됐으면 이제 농사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촉발되는 부분은 계절의 변화가 돼요. 두 번째, 여러 자연물? 이게 좀 애매해. 자, 질문.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물이야, 인공물이야? 인공물이지. 왜? 생산수단이잖아, 지금. 봄이 왔고, 봄에 따라서 생산수단들을 나열하고 있으면 얘는 인공물이라고 봐야지. 이해됐어? 물론 벽시 이런 거는 자연물이지만, 쥐새끼는 자연물이지만, 생산수단으로서의 벽시잖아. 생산수단으로서의 종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벽시가 인공물이라는 게 아니라 벽시는 자연물이지만 지금 나열되고 있는 쟁기, 호미, 배틀북, 소시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산수단 또는 생존의 수단이고 인공물인 거지 사실은. 여러 가지 자연물 틀린 거고 인공물이라고 해야 맞다고 여기는. 됐어? 그리고 봐. 여기까지는 화자의 인식은 전환되지 않아. 여기까지는 오히려 심하죠. 왜? 그지잖아. 여기 가난 심화야. 화자의 인식 전환은 또 어떤 부분이야? 마지막 집약되는 부분이 인식 전환이야. 왜? 왜? 궁귀를 멀리 하다가 아예 수용해버리잖아요. 이제 친해졌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전환이야. 궁귀를 멀리 했다가 수용하는 걸로 바뀌니 이 부분은 전환이라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정리한다 그래서. 어디서 확 바뀌는 거야? 디귿에서. 됐니? A에서는 전환. 그 이전까지는 심화. 이해되셨어요? 왜? 그 이전에는 뭐 했어? 가나를 멀리 보내려고 하다가 이젠 어떻게? 가나를 아예 가까이 해버리잖아. 됐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깔끔하게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는 뒤섞어 놓은 거야. 어디가 엄밀하게 틀렸는지, 즉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 나열이고 거기는 오히려 심하고 뒤쪽에서는 A파트에서는 인식 전환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깔끔하게 1번 선지 판단되고요. 자, 2번 선지.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 나열 시상 전개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왜? 봄이니까 봄에 생산하기 위한 수단들을 나열한 것도 맞으니까. 그러면 생산 수단들 봤을 때 봄에 일할 때 쓰는 것들이니까 계절감 아니에요? 맞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습적인 표현은 뭐야? 봄에 관련된 자연에 관련된 즉 자연 친화적이거나 풍류를 즐기거나 봄 놀이를 가거나 요런 얘기를 할 때 쓰이는 표현들인 거죠, 사실은. 자연물들을 나열하는 거, 산, 뭐 꽃, 요런 걸 나열하는 거지. 여기는 지금 생산 수단을 얘기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얘기잖아. 생산 수단.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라기보다는 뭐라고? 생산 수단이라고. 틀렸다기보다는 가장 적절하진 않은 거야. 아시겠죠? 자, 3번 선지. 특정 계절의 풍속의 언급인데 왜? 셋이라는 게 24절기를 얘기하니까. 상망이라는 것도 이럴 때 뭔가를 했었어, 얘네들은. 제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비슷한 어이기는 해. 근데 시선의 이동 같은 건 없죠. 나열만 있지. 뭐가 틀렸어? 이동 틀렸어. 뭐야? 나열이야. 정확하게 특정 계절의 풍속도 아니고 뭐라고? 그 시절의 의식들, 의례를 나열한 건 맞아요. 여기. 세시상망, 명절 제사 이런 것들은 그 시절의 의례 의식을 나열한 건 맞죠. 됐죠? 시선 이동도 아니고. 4번 선지.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해서 처지부가 맞잖아. 왜? 아까 우리 촉발될 때 뭘 잡았니? 봄. 가난. 깔끔하게 정답 4번 끝이죠.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내가 거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순환도 아니고. 순환되는 건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다시 봄이 오잖아. 이게 순환이야. 이게 순환. 이해되시죠? 자, 원래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 그런데 여러분이 근본 피지컬이 안 길러진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거야. 잘 들어. 난 이 5주 동안 만들 거야. 쥐저라고 해서.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그래. 끝도 없이 여러분한테 위기가 오고 끝도 없이 여러분한테 장애물이 펼쳐집니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수능이 30년 전에 만들어졌어. 20년 전, 10년 전 수능하고 지금 수능이 같겠니? 얘들아 30년이면 1876년 가나도 조약에서 1906년 을사조약. 을미가 아니라. 을사조약 맞죠? 을사조약이 1905년이잖아. 맞죠? 30년이면 나라가 없어져요. 일제 36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마어마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거라니까. 현대사회가 많이 바뀐다고요? 과연 우리나라의 1987년, 1876년부터 1906년까지 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변화가 없었을까? 여러분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우리 머무르고 싶고 지금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35일 동안 매 순간순간 극복하고 매 순간순간 교정하고 매 순간순간 바뀌시라고 이렇게 똑같이 푸셨어야 돼. 똑같이. 풀이과정이 틀렸으면 틀린 거야. 라고 받아들이셔야 바뀝니다. 자, 얘들아 자꾸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 왜 자꾸 이 시점에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바뀌셔야 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돼. 내가 잘났다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생각해봐. 나 이 사람 맞지 않아요? 나 이 사람이야. 근데 갔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고. 바뀌어야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5일 동안 승부 보시라고. 자 그럼 봐. 그렇지. 시드머니를 통장에다 넣어놨는데 대출금으로 다 나가버렸네. 두 번째. 김밥 한 줄을 못 사먹겠네. 자 그럼 봐. 여기는 그 시절의 부정적 상황이고요. 여기는 긍정적 상황이야. 그쵸? 향촌사회에서 존중, 공동체 발전 방도. 제가 아까 썼던 두레야. 옆에다 써놔. 두레. 두레가 뭔지 알지?
향촌 공동체가 둘이야. 서로 도와주는 거야. 품앗이라고 들어봤냐? 나도 몰라. 나도 그 정도 틀딱은 아니여. 나도 도시에서 컸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냐?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5번 선지. 무조건 몇 대. 가난 벗어났고 이상한 데는 농촌. 오케이? 자, 일단 3번을 볼게, 그러면. 잘 들어. 얘들아, 지금요, 뭐가 틀렸는지 딱 두 단어가 틀렸어. 찾아. 정확하게 3번이 정답인 이유를 두 단어에서 찾아. 지금 이 사람이, 자, 디귿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명절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 접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을 하잖아. 내려놓은 거야? 걱정이야.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은 거야? 책임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싶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고 해? 걱정하고 있잖아. 어이할이잖아. 죄책감이 오히려 극복의지야. 극복의지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 9등급 애들은 수능날 걱정하지 않는다니까. 9등급 애들은 수능날이 11월인지도 몰라. 9등급 있는지도 몰라. 걔네들은. 막 15등급쯤 있는 줄 알아요. 걔네들은.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최소한 관심이 있잖아. 이 사람은 최소한 걱정을 하잖아. 그럼 최소한 뭐다? 극복의지나 걱정은 있고 수능을 내려놓지는 않았다. 정답은 3번이다.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정확하게 가셔야지. 뭔 죄책감이고 뭘 내려놔. 시험장은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